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 유가에 대해선 국제 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이 우리나라가 지난달 수주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20만 CGT 8척을 수주하면서 전체 발주량의 67%를 확보했습니다. 필리핀 6만 CGT, 일본 3만 CGT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조선소를 정상 가동하지 못하며 680TU급 컨테이너선 한 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실적엔 삼성중공업이 2월 28일 수주한 셔틀 탱커 석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카타르, 모잠비크 등에서 대형 LNG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LNG 운반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회계 감사 과목 배점을 높이고 정보기술 관련 축제 비중을 높이는 등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 교육제서 개도 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학점 이수제도와 관련해 이수학점을 늘릴지 유지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데이터 분석 등 IT 관련 과목에 별도 분리 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4, 5개월간 회의를 통해 9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은 수험생의 충분한 준비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 후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4.15 총선을 위한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분 5대 비전, 20대 공동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5대 비전은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등이 있습니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기속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은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 1일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일은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집니다.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일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 실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오는 13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강화된 규제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군포와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불거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민영사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자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연일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선 데에 따른 것입니다. 효성 ITX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제를 시행하고 배당금을 기존 대비 30% 확대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2% 증가하면서 작년 7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